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무빙의 에피소드 파트너와 장주원 편이 방송됐습니다. 김두식과 장주원이 어떻게 파트너로서 서로 활약을 했었는지, 둘은 어떻게 서로 파트너 역할을 했는지가 공개됐지요. 그리고 장주원의 이야기, 아내의 죽음과 희수가 태어난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주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주원의 에피소드를 보면 우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다른 캐릭터에 비해 우는 장면이 많습니다. 우는 장면도 길을 잃은 아이가 울듯이 감정 그대로 우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은 그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빙은 연출이 참 특히 좋죠. 특히 구룡포의 이야기나 두식의 이야기나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연출하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CG가 많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데도 있었습니다만 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참 좋았죠. 구룡포가 다방에서 지희를 만나 설레던 배경 그 음악이 그가 오열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던 순간에 다시 사용이 됐다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무빙에서 부모들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면서 신 스틸러는 단연코 구룡포 장주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 13화 장주원 편에서 아내를 잃고 오열하던 류승룡의 연기는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배우는 일반인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죠.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일들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내게도 저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 대리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미리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맛보는 거지요. 비극이 슬프면서도 더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내게도 생길지 모르는 그 슬픔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 미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대비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미지의 두려움과 불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카타르시스가 되기도 하죠. 그런 정화를 통해서 내가 혹시 놓칠지 모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또 되는 거죠. 잘 구축된 캐릭터는 그래서 관객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도 반감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 비극이 개연성이 없고 억지스러워지면 오히려 불쾌해지는데요. 그걸 억지로 강요하니까 불쾌해지는 거죠. 개연성 없는 일방적인 심파가 불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비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아니면 언제 눈물을 흘려보겠습니까? 그래서 명작들 대부분이 비극인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코미디나 행복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삶의 길과도 같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주원이 오열합니다. 오래도록 회자될 명장면이 나왔죠. 장주원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며 웁니다. 아이처럼 등을 돌리고 오열하죠. 내릴 때는 만나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하고 아이처럼 오열하면서 내립니다. 환복을 하면서 바지를 입다 중심을 잃어서 벽에 머리를 찌우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 디테일함이 감탄스럽더라고요. 장주원은 지희와 만나서 길을 잃었다고 할 때도 아이처럼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울던 아이가 저렇게 울 수 있겠구나. 류승룡이라는 배우가 보여주는 캐릭터의 일관성 있는 진화가 원작보다 그 감정 표현을 더 탁월하게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주원은 참 아이 같죠. 순수하고 착한 캐릭터입니다.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죠. 소중한 사람들일 때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은 민차장 앞에서는 어느새 장주원도 두식이처럼 삐딱하게 주머니에 손 넣고 대응을 합니다. 공비를 잡으러 갈 때 조례혁이 장주원에게 군인들의 희생이 있을 거라면서도 늦게 가자고 하죠.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야 자신들이 공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조례혁 같은 사람에게 장주원은 특별하게 분노합니다. 악한 사람은 미워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죠. 아이처럼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장주원의 불행은 그가 가장 힘든 일을 선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편한 일을 택했을 때 가장 불행해졌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직을 할 때 장주원은 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동료는 너무 불친절하고요. 하지만 아내와 매일 함께하며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 그 시간으로 아내와 늘 함께합니다. 곁에 있었죠. 자신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 장주원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런 장주원이 아내의 응원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민차장이 찾아오죠.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가 가장 편한 일이죠. 그래서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편한 일은 그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했던 독백입니다. 나는 늘 편한 일을 택했다. 지희를 만났을 때 했던 울고 있던
장주원이 지희를 만나면서 했던 독백이었죠. 편한 일을 택하게 되는 장주원에게 비극이 예견됐습니다. 그가 다시 자신에게 편한 군화를 신었을 때 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건 지희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아내는 장주원 곁에 있어준 사람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늘 곁에 있어준다고 한 사람입니다. 길이 돼주는 사람이에요. 장주원이 쉬운 길을 택하건 어려운 길을 택하건 곁에 있어준다고 하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 아내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장주원처럼 어떤 상처에도 회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주원 자신은 어떤 상처를 입어도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회복되지가 못하죠. 그가 자신의 능력을 따라 사는 편한 길은 자신에게는 편한 길이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이 됩니다. 착한 장주원은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게 익숙하지요. 두식이 말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 하지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되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치죠. 그리고 그건 다시 장주원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장주원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의 눈물과 울음이 참 슬픈 이유이고요. 그가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했던 장면이 그토록 슬펐던 이유였죠. 장주원은 상처에 가장 특화됐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상처에 가장 취약한 인물이기도 한 거죠. 우리 모두는 초능력을 참 부러워하지만 초능력은 참 역설적이죠. 평범하게 살아내는 일상, 소중한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 그것도 또 다른 초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